사랑인가, 음모인가, 500억의 덫. 64세 한서진.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선율은 이제 멈춘 지 오래다. 20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와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그녀는 음악 대신 숫자와 마주했다. 아파트 임대 사업, 투자.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린 자산이 이제 500억에 이른다. 하지만 통장 잔고가 늘어날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욱 공허해졌다. 고고하고 우아한 외모 뒤에 숨겨진 건 끝없는 외로움과 언젠가 모든 걸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사랑과 배신, 그리고 500억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서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과연 무엇이 진짜 소중한 것인지를요. 그날은 평범한 가을날이었어요. 지역문화센터에서 열린 소규모 미술 전시회에 갔는데 사실 별 기대는 없었어요. 그냥 시간을 보내려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한 작품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낡은 캔버스에 그려진 황혼 풍경이었는데 뭔가 마음을 울리는 게 있었거든요. 당신의 눈빛, 마치 오랫동안 그림을 기다려온 풍경 같네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돌아보니 62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강민수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옷차림은 낡았지만 눈빛만은 따뜻하고 깊었어요. 그가 바로 이 그림의 작가였던 거예요. 젊은 시절엔 꽤 이름 있는 화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을 흐렸어요.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왠지 모르게 그에게 끌렸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전시장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이야기 속에는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동시에 삶에 대한 깊은 이해도 있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제 작업실을 보러 오시겠어요? 볼품없지만 아직 그리고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렇게 저는 그의 초대를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만남이 과연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제 주변을 맴도는 시선들이 있었어요. 누군가는 이미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저에게 접근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민수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마음이 움직이는 게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순진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해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64세의 나에게도 사랑이 올 수 있을까? 거울 속에 제 얼굴은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했지만 세월의 흔적을 지우기엔 이미 늦었죠. 하지만 마음만큼은 20살 처녀처럼 설레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손가락이 건반 위를 떠돌며 쇼팽의 야상곡을 연주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쳐주던 곡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들었어요. 민수와의 두 번째 만남은 정말 우연이었어요.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평소 즐겨가던 한강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벤치에 앉아 스케치를 하고 있는 그를 발견했어요. 어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 서진 씨. 정말 우연이네요. 저는 이 근처에 작은 작업실이 있어서 자주 와요. 한강이 주는 영감이 있거든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비켜줬어요. 함께 앉아 강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참 편안했어요. 마치 오랜 친구와 함께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서진 씨는 어떻게 이렇게 우아함을 유지하세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언제부터인가 그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들들은 항상 바쁘다며 연락도 뜸하고 주변 사람들은
제 재산에만 관심을 보였으니까요. 과찬이에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많이 변했어요. 특히 마음이요. 마음이요? 외롭더라고요. 돈은 많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때 민수가 제 손을 살짝 갚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꽁꽁 얼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민수는 자주 나타났어요. 제가 마트에 갈 때도, 은행에 갈 때도 어디선가 나타나서 자연스럽게 함께 걸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우연의 연속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서진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제 작업실에서 차나 한잔 하시겠어요? 새로 완성한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따라갔어요. 작업실은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벽에는 여러 그림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어요. 한강에서 바라본 일몰 풍경이었는데 그 안에 홀로 서 있는 여인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림 속 여인이 저 같아 보여요. 맞아요. 서진 씨를 모델로 그렸어요. 첫 만남 이후로 계속 생각나서요. 그 말에 얼굴이 또 빨개졌어요. 남편이 죽은 후 20년 동안 누군가의 뮤즈가 되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그림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이 모든 게 너무 완벽해서요. 마치 누군가 쓴 시나리오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의심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 보여서 일부러 그런 생각을 지우려 했어요. 서진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대학 동창인 최은영이 문화센터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한 말이에요. 은영이는 지금 지역 문화센터 관장을 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저를 라이벌로 여겼는데 특히 제가 경제적으로 성공한 후부터는 더욱 그랬어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혹시 남자라도 생겼어? 아니면 새로운 투자처라도? 은영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저는 괜히 민수 이야기를 꺼내기가 망설여졌어요. 별일 없어. 그냥 요즘 미술에 관심이 생겨서. 미술. 갑자기. 혹시 강민수 때문이야? 은영이 민수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은영이가 민수 씨를 알아? 물론 알지. 이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서진아, 조심해야 해. 그 사람 전적이 별로 안 좋거든. 은영이는 민수에 대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예전에도 돈 많은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빼먹고 사라진 전적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 직전까지 가서 모든 재산을 정리하게 만든 후 잠적했다고 하더라고요. 증거도 있어. 내가 직접 알아봤거든. 서진아,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이상했어요. 은영이가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단순히 걱정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은영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민수의 따뜻한 눈빛을 생각하면 믿기 어려웠어요. 그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 다음 날 민수를 만났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민수 씨, 혹시 예전에 다른 여성과 교제한 적이 있어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있었어요. 하지만 좋은 기억은 아니에요. 제가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상처받았다고요?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 제가 가난해지자 떠나갔어요. 그 이후로는 누구도 믿지 않으려 했는데 서진 씨를 만나고부터 달라졌어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또 흔들렸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은영의 경고가 계속 맴돌았어요. 며칠 후 저는 은영과 민수가 멀리서 대화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마치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보였거든요. 그때 확신했어요. 이 둘 사이에는 분명 제가 모르는 과거가 있다는 거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큰아들 준호가 갑자기 연락해서 집에 찾아왔어요. 평소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도 제대로 안 하던 아들이 직접 찾아온 게 이상했어요. 그냥 지내지 뭐. 너는 어떻고?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요즘 새로운 사람이라도 만나세요? 준호의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벌써 민수와의 일이 알려진 걸까요? 왜 그런 걸 물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외로우실까 봐서요. 하지만 며칠 후 둘째 아들 성호도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너무 노골적이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카페에서 은영과 제 두 아들이 함께 앉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몰래 가까이 가서 대화를 엿들었어요. 이대로 두면 엄마 재산이 다 그 남자한테 넘어가요.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맞아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요. 성우도 거들었어요. 내가 이미 조사해봤어. 강민수 그 남자, 과거가 깨끗하지 않거든. 이걸 잘 이용하면 너희 어머니한테서 떼어낼 수 있을 거야. 은영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간단해. 내가 증거를 만들어 줄게. 그 남자가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증거 말이야. 너희는 효자 연기만 계속해.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것 같았어요. 제 두 아들이 저를 배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재산 때문에요.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재산을 모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이들이 편하게 살기를 바라서였는데 정작 그 아이들은 저를 돈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진 씨,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 상황에서도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민수뿐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어요. 그도 혹시 제 재산을 노리는 걸까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민수의 가방에서 떨어진 서류를 발견했어요. 바람에 날려서 제 발 앞에 떨어진 건데,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재산 내역이 자세히 적혀 있었고, 가짜 투자 제안서까지 들어 있었거든요. 역시 그랬구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은영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민수도 결국 제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그날 저녁 민수를 만났을 때 그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진 씨, 이건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제 재산 내역이 왜 당신 가방에 있죠? 이 가짜 투자 제안서는 또 뭐고요? 제가 설명할게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됐어요. 더 이상 만나지 맙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결국 저는 또다시 속은 거였어요. 64살이 되도록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준호예요. 혹시 강민수라는 사람에게서 이상한 서류 받으셨어요? 무슨 서류? 투자 관련 서류요. 사실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그 사람이 어머니를 속이려고 가짜 서류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 서류들은 민수가 만든 게 아니라 제 아들들이 만든 함정이었던 거예요. 민수를 사기꾼으로 몰기 위해서 말이죠. 너희가 왜 그런 짓을?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거짓말이었어요. 카페에서 들은 대화를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게 계획된 연극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민수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의 작업실 앞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은영이 민수에게 다가가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서진이 아니라 나를 선택해. 내가 그 재산을 내 손에 쥐어줄게.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은영도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민수와 함께요. 은영 씨,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잖아요. 민수의 대답에 더욱 충격받았어요. 이 둘이 과거에 연인 사이였다는 말인가요? 끝났다고? 넌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렇지 않으면 왜 서진이한테 접근했겠어? 복수요? 맞아. 서진이가 가진 모든 걸 빼앗는 거야. 돈도, 자존심도, 모든 걸.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민수도 복수를 위해 저에게 접근한 거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의 제 얼굴은 말이 아니었어요. 20년 전 남편이 죽었을 때보다도 더 초라해 보였어요. 그날 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진 씨,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들을 얘기가 뭐 있어요? 다 들었는거려. 무엇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진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진심. 복수가 진심이었나 보죠. 복수. 맞아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서진 씨를 만나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그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더 이상 알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오래된 신문 기사를 발견했어요. 30년 전 기사였는데 젊은 화가의 첫 개인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 화가가 바로 민수였어요. 기사에는 그의 약혼자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은영이었어요. 더 찾아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민수는 당시 촉망받는 화가였지만 은영이 갑자기 부유한 사업가와 결혼하면서 모든 게 망가졌다고 했어요. 그 충격으로 민수는 술에 빠졌고 결국 몰락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민수의 복수 대상은 나가 아니라 은영이었던 거구나. 저는 급하게 민수를 찾아갔어요. 작업실에 가니 그가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민수 씨, 괜찮아요? 서진 씨, 왜 왔어요? 저 같은 인간한테. 이제 다 알았어요. 은영이 때문이었죠? 민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30년 전, 저는 은영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결혼을 약속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돈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처음엔 그랬어요. 은영이가 질투하는 당신에게 접근해서 그녀를 아프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달라졌어요. 당신의 외로움이 제 외로움과 같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의 고백에 제 마음도 흔들렸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거짓말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증명해 보세요. 당신의 진심을. 어떻게요? 은영이와의 과거를 정리하세요. 그리고 제 아들들의 계략도 막아주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민수는 약속을 지켰어요. 은영과 제 아들들의 모든 계략을 폭로했어요. 녹음 파일과 증거 서류들을 모아서 저에게 가져온 거예요. 이제 믿어주시겠어요? 제 진심을? 하지만 그 순간 민수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어요. 심장마비였어요.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진 씨, 의식을 잃기 직전 그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그렇게 민수는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그의 마지막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의 사랑이 진짜였다는 거요.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어요. 하지만 제 두 아들은 오지 않았어요. 계략이 들통난 후 저와 연락을 끊었거든요. 은영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진짜 저를 생각해준 사람은 민수뿐이었던 거죠. 민수가 남긴 작업실을 정리하면서 저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캔버스 뒤편에 숨겨진 그림들이 있었는데 모두 저를 그린 것들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저의 모든 순간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특히 마지막 그림은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석양 속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저의 모습이었는데 그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그림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서진 씨, 당신은 제게 다시 꿈을 꾸게 해준 사람입니다. 비록 함께할 시간은 짧았지만 당신과의 사랑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했습니다. 500억보다 값진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민수의 그림들을 모아 전시회를 열었어요. 500억보다 값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요. 전시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그림을 보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 같았어요. 전시회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오랫동안 연주하지 않았던 곡을 쳤어요. 민수가 좋아했던 쇼팽의 발라드였어요. 연주하는 동안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서진 씨의 연주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민수와 함께했던 짧은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민수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았는지에 있다는 거려.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세상에는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많다는 거려.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닐까요? 민수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저는 그 사랑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갈 거예요. 500억의 재산을 가진 저였지만 정작 제일 값진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민수와의 사랑을 통해 배운 이 진실을 여러분께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랑은 나이도, 돈도, 과거도 상관없어요. 오직 진심만이 중요할 뿐이에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민수 덕분에요. 이제 저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진정한 사랑을 만나시길 바라며 그 사랑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 되길 기원합니다.